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피 머신과 사장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머신을 보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추출에 피크 타임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디자인도 미래에서 온 듯한 멋스러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비용들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손자병법에 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걸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나마르조코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의 보일러에 각 그룹별로 또 보일러가 있어 연속 추출해도 커피 맛을 유지하는 데는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장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내가 머신을 사용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면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나와 잘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디자인을 좋아하는지부터 그래야 편안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첫째, 안정적인 추출과 둘째, 장고장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면 저가 머신의 최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피크타임의 머신 고장은 매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입니다. 사장의 철학이 담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고객들도 함께 공감하고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머신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머신은 사업이 성장하면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철학이 없으면 꿈이 없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려 우왕좌왕해 합니다. 적군과 대치하는데 자꾸 집 생각이 나는 거죠. 도망칠 생각뿐인 겁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커피 머신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는 겁니다. 사장의 철학, 사장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3편 3. 정병과 기병의 움직임을 알면 전쟁이 보인다. 시작하겠습니다. 전투의 형태는 기와 정에 불과하다. 기와 정에 불과하다면 병력을 나누어야 한다. 어떻게 나누는가?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고 이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전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병과 기병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동적인 상태이므로 언제라도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정병과 기병으로 나눈다 함은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보이지 않듯 모든 병력을 한 곳에 뭉쳐놓지 말라는 것이다. 전투를 하기 전에 병력을 정병과 기병으로 편성하고 기각지세로 배치하여 서로 지원하게 한다. 교전을 할 때는 모든 병력을 한꺼번에 출전시키지 않고 반드시 예비 병력은 대기시키고 있어야 한다. 먼저 출전한 병력이 정병이고 뒤에 출전한 병력이 기병이다. 승기를 포착하고 기병을 투입하여 승리를 거두면 그것이 곧 출기재승이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사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정병과 기병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한신이 조나라를 이겼던 전쟁. 한신은
1만 병력을 이끌고 조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했다. 한신이 전영구를 나서기 전에 조나라의 전략가 광무군이 조나라 대장군 진여에게 병력을 나누자고 진언했다. 정형 협곡의 길은 좁고 길게 백리나 이어지니 저에게 기병 3만 명을 떼어주시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한신의 군대가 정형으로 진입하면 장군은 요새를 굳건히 쌓고 방어만 하시고 저는 뒤쪽에 군수물자 운송 부대를 끊어버리겠다. 열흘이 못되어 한신의 머리를 장군께 대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여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내가 정의로운 2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데 한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녀석이 온다면 얼마든지 싸워주겠노라 호언장담했다. 한신은 광무군의 진원이 묵살되었다는 첩보를 접하자 안심하고 진군했다. 그 후 한신이 광무군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조나라가 선생의 전략을 채택했다면 저는 이미 생포되었을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예의상 하는 말이다. 한신은 생포될 리가 없다. 조나라가 광무군은 전략대로 진행했다면 한신은 전영구로 진입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작전을 구상했거나 아니면 일단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거는 것이다. 승산이 없으면 물론 싸움을 걸지 않는다. 한신은 광무군의 계책이 묵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비로소 진군했던 것이다. 한신은 병력을 나누었는가? 나누었다. 정영구를 나서기 30리 전 한밤중에 2,000명의 병력을 따로 떼어내 기병으로 삼고 임무를 부여했다. 이른 아침 전영구를 나설 때 한신은 1만 병력을 투입하여 강물을 뒤로하고 진을 쳤다. 조나라 군사들이 바라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격을 당해 밀면 물속으로 빠져 수몰될 텐데 말입니다. 한신의 군대도 그 점을 모르지 않았다. 도망칠 구멍도 없으니 사력을 다해 싸우려고 했다. 중국어 성어 배수일전은 물론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기병 2,000명은 이미 매복 중이고 이른 아침에 1만 병력이 배수진을 치자 한신은 비로소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북을 치면서 봄으로 당당히 전영구를 나섰다. 보란듯이 쇼를 시작한 것이다. 한신은 휘하 병력을 셋으로 나누었다. 한밤중에 2,000명의 기병을 떼어내 정해진 곳에 매복시켰고 또 배수진에 1만 병력을 투입했고 본인이 또한 한 무리를 이끌고 나섰다. 역사책에서는 한신 본인이 몇 명을 이끌고 나섰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느 병력이 정병이고 어느 병력이 기병일까? 정병과 기병은 어떻게 전환되면서 전투를 했는지 점검해보자. 조나라 군대는 한신의 대장군 깃발을 보자 모두 눈이 뒤집혔다. 공을 세울 기회가 온 것이다. 대장군 깃발을 탈취한다는 것은 곧 한신을 잡는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전과가 어디 있겠는가. 성문을 활짝 열고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에 한신은 어떻게 응전했는가. 당시 한신의 병력은 정병은 하나, 기병은 둘이었다. 먼저 출전하면 정병, 뒤에 출전하면 기병이기 때문이다. 한신 본인이 이끌던 병력이 응전하고 있으므로 정병이다. 아직 출전하지 않은 두 무리의 병력이 있다. 한 무리는 배수진을 치고 대기 중인 병력이니 기병이다. 또 한 무리는 한밤중에 따로 떼어내 모처에 매복 중인 병력이니 역시 기병이다. 조나라는 병력을 정병, 기병으로 나누었는가? 출전에 앞서는 병력을 나누지 않았다. 병력을 떼어내 정영구를 방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본영의 한 무리로 있었다. 성문을 열고 와르르르 몰려 나올 때는 병력을 나누었는가? 나누었다. 본영을 나와 돌진하는 병력이 정병이다. 본영에 남아 성을 지키며 대기하는 병력이 기병이다. 한신의 다음 전략은 본영에 남아있는 적의 기마병마저 끌어내는 것이었다. 양쪽 군대가 교전했다. 한참 접전했다. 아무래도 조나라 병력이 많으니 한신은 버티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런데 물러설 때도 쇼를 했다. 대장군 깃발과 북 등을 내던지고 낭패를 당한 듯 퇴각했는데
이는 성 안에 남아있던 조나라 병력을 유인하려는 책동이었다. 한신은 물러나 배수진 병력과 합류하여 다시 반격을 개시했다. 이때 한신의 병력은 정병 하나에 기병 둘이 아니라 정병 하나에 기병 하나가 되었다. 본인이 직접 이끌던 병력과 배수진 병력을 합하여 병력 하나로 만들었고, 한밤중에 기병은 여전히 대기하며 승기를 엿보고 있다. 일단 승기를 잡으면 출기재승하려는 것이다. 승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신이 땅바닥에 던진 대장군 깃발과 북 등이 미끼가 될 것이다. 조나라 병사들은 대장군의 깃발과 북 등이 널브러진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한 가지 반응은 한신의 군대가 이미 전의를 상실했으니 이제 배수진을 밀어붙이면 다들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전리품이나 챙기자, 특히 한신 대장군의 깃발과 북 등을 챙기면 대단한 공로인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성을 지키고 있던 조나라 병사들마저 우르르 쏟아져 나와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승기가 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매복했던 한신의 기병이 나타나 승리를 챙겨야 할 때이다. 이때 조나라에는 기병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소나귀에 쥔 카드를 전부 써버린 것이다. 그러나 한신의 손에는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었다. 한신은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이다. 승기가 출현했다. 출기재승의 때가 임박한 것이다. 한밤중에 따로 떼어낸 2,000명의 기병의 손에는 한나라 군대를 상징하는 홍색의 깃발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이들이 조나라 본영을 차지하고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였다. 조나라 깃발을 모두 뽑고 그 자리에 한나라 홍색 깃발을 꽂았던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 한신의 정병과 기병은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2,000명의 기병이 정병으로 전환된 것이다. 출동한 병력이 정병이고 대기 병력이 기병이니 말이다. 한신의 정병이 적의 본영을 점령하자 조나라 군대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주춤했으나 이내 본영을 탈환하려고 우르르 몰려왔다. 그런데 본영을 점령한 한나라 정병은 받아줄 리가 없었다. 성문을 닫고 받아주지 않았다. 배수진을 쳤던 한신의 병력이 이번에는 기병으로 전환되어 우왕좌왕하는 조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조나라 군대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져 전의를 상실했고 바로 붕괴되고 말았다. 한신은 이 전쟁에서 조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했으며 조나라 승상이자 대장군이었던 진열을 죽이고 조나라 왕 조열마저 생포했다. 이 전쟁에서 정병과 기병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병과 기병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했다. 그에 비해 조나라 군대에는 정병만 있었지 기병이 없었다. 만일 조나라 본영에 적어도 2,000명 정도의 기병이라도 남아서 대비했다면 한신의 기병 2,000명은 적의 본영을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신이 대장군 깃발과 북 등을 내동댕이 치며 낭패스러운 패배를 연출하자 본영에 남아있던 조나라 병력은 모든 정류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했고 이때라도 뛰쳐나가 전리품을 챙기지 않으면 건질 것이 없다고 오판했던 것이다. 정으로 대결하고 기로써 승리한다. 그러므로 기병을 잘 다루는 자는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강과 바다처럼 마르지 않는다. 전투의 형태는 기와 정의 두 가지와는 기와 정의 전환은 끝을 알 수 없다. 기와 정이 서로를 생선시키면 끝이 없이 순환하는 고리와 같다. 누가 그 끝을 밝혀내랴. 한신은 기병 전술을 능숙하게 구사한 장군이었다. 무궁한 하늘과 땅처럼 또한 마르지 않는 강과 바다처럼 정병과 기병을 왕복 순환시켰다. 기병이 정병으로 전환되고 정병이 기병으로 전환되는 것은 마치 고리를 순환하듯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돌아갔던 것이다. 정병과 기병의 순환을 보면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대략 알 것이다. 돼지고기 맛을
돼지고기를 맛본 것은 없을지라도 여하튼 돼지 모습은 사진으로나마 봤지 않은가 말이다. 앞으로 전쟁을 논할 때 손자병법의 정병, 기병만 언급해도 문외한이라는 소리는 면할 것이다. 우리는 카페를 창업할 때 한 곳에 몰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서 말이죠.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업이니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 한신도 정병과 기병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2,000명의 기병을 따로 분배하였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많아서 창업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분배를 해야 합니다. 6개월분의 생활비는 나누어야 하는 거죠.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가 생기며 고객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후에 매장이 확장될 때 분배를 잘하는 사장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일의 분배, 돈의 분배, 적재적소에 정과 기로 나누어야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왜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정병과 기병으로 나누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측할 뿐인 거죠. 정과 기는 바로 예측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거죠. 그래서 사장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로 나아갈 힘과 에너지이니까요.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너지이니까요.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정과 기로 나는 어떻게 분배할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